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사 여부가 달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가운데 기록적인 생환 소식은 다행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구호의 손길 이어지고 있지만 현지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여파로 가뜩이나 내전 중인 시리아에 콜레라까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튀르키예에 규모 7.0 이상의 여진이 또다시 덮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확률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올해 연방 세금 보고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A 인근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이어지는 일부 파이프라인이 폐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무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 등이 북한의 불법 위험 활동을 정부가 연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이 현지 정보 당국으로부터 임의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이 휴런호 상공에서 F-16 전투기로 미확인 물체를 또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이달에만 중국의 정찰 풍선 등이 격추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중국은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미국 역시 중국 측에 풍선을 보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 간 새로운 긴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잇따른 비판 여론에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비자금이 5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금고지기 역시 비자금 사용처를 모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57회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칩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38대 35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캔사스시티의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는 슈퍼볼 MVP로 선정되면서 탐 브레디 이후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한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보다 흐려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 알아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기적의 생還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는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튀르키예에서 사망자 숫자가 3만 1,643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최소 3,581명이 숨졌고 5,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국가의 사망자 수의 집계는 35,224명으로 2003년 이란 대지진
당시 3만 1,000명의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구호, 수습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사상자 수는 정부 측의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규모 7.8과 7.5 강진이 일어난 지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매몰자들이 생존할 가능성은 더욱 줄고 그만큼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 공항연구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 내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연구한 이 교수는 잔해에 갇힌 사람은 닷새가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9일 경과 뒤에는 생존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한 비상계획 교수도 잔해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해낼 기회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추운 날씨는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의 밤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음 발생한 강진의 버금가는 그런 강도의 여진이 또다시 덮칠 수 있다는 미국의 지질 분석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을 확률도 다시 상향됐습니다. YTN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생계와 여진의 공포 속에 정든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새 보고서에서 향후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약 90%의 확률인 첫 번째는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규모 5, 6대의 여진이 이어지며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규모 7을 넘기는 여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약 10% 확률로 본진 피해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여진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세 번째는 규모 7.8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1% 정도지만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새 보고서에서 이번 강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은 26%로 높아졌습니다. 지진 직후 0%였으나 닷새 동안 10, 14, 24, 26%로 계속 오르며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GDP의 최대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큰 여진은 추가적인 건축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여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또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달아 사흘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자국 영공에서 미확인 물체를 격추한 건 중국의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쏘아 떨어뜨린 지난 4일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이번엔 미국과 캐나다 국경 휴런호 6km 상공을 날던 물체를 F-16 전투기가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전투기 출격으로 보이는 장면이 민간 카메라에까지 잡혔습니다. What we saw is an object that began drifting, potentially most likely landed in Canadian waters in Lake Huron. 미 국방부는 격추한 물체가 전날 미국 몬태나주 군사시설 인근을 비행한 것과 같은 물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찰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We have to look at each balloon individually Were these and see balloons what Friday this and does. Saturday night? They believe they were, yes, but much smaller. 다만 모두 중국과 연관됐는지는 좀 더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민간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선 항공모함으로 타격 훈련도 펼쳐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연관성을 부정하며 미국이야말로 지난해 10차례 넘게 풍선을 중국에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흘 연속 미확인 비행 물체가 관측된 건 미국이 감시 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격추한 물체들을 다 조사도 하기 전에 미중 양국 간 새로운 긴장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의 불법 위험 활동을 미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그리고 게리 코널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발의안은 북한의 불법 위험 활동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북한의 무기 밀매,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사이버 공격 등입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공세에 의회가 대응하는 데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북한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과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이 현지 정보 당국으로부터 임의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면서 어제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해외 여행 경보에서 부당한 구금 위험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하고 있는 미국민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정보 당국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괴롭힘과 구금 또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보 당국은 거짓 혐의를 씌워서 미국인을 체포했고 미국인을 곤란에 구금하며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를 무시한 채 확실한 증거 없이 비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올해 연방 세금 보고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 21개 주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연방 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위해 팬데믹과 관련해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나 재해 구호 성격으로 지원금이 지급됐을 경우 연방 세금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많은 주의 납세자들이 2020년분 세금 보고 시 이러한 지급액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중산층 세금 환급금이란 명칭으로 최저 $200에서 최대 $1,050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1099을 발부해서 논란을 키워왔는데 결국 연방 세금 보고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해도 된다고 연방 국세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LA 인근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이어지는 일부 파이프라인이 폐쇄됐습니다. 송유시설업체 킹덤 모건이 운영하는 LA 인근 롱비치 송유관에서 지난 11일 토요일 기름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고 라스베가스를 비롯해 네바다주 남부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일부 송유관 가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는 송유관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체 연료를 확보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라스베가스에 휘발유와 경유를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기름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현재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밤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 낮 기온 60도를 밑돌아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월요일인 오늘 남가주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 오후에는 보다 흐려지겠고 오늘 밤 자정을 지나서 내일 이른 아침까지 부분적으로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따라서 대체로 흐리고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3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9도, 해안 지역은 59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한파주의보 내렸습니다. 아직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번 주 LA 카운티 날씨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 최저 32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파주의보가 예상되는 곳은 산타클라리타, 랭캐스터, 샌가브리엘, 포모나, 우드랜드 힐즈, 버뱅크, LA 다운타운, 말리부 등입니다. 남가주 대부분이죠. LA 카운티 보건국의 문투 데이브스 박사는 어린이 노년층,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취약하다며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16일까지 이같이 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7일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몬투 데이비스 박사는 집안에서 난방을 위해서 난로나 바베큐 그릴 또는 오븐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니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1시 17분경 245 사우스 리노 스트리트로 이 가든 스타일 아파트 두 동이 있는 곳으로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약 150여 명이 동원돼 73분간 작업을 한 끝에 오늘 새벽 2시 30분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2층 주택에서 새벽에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옆 아파트로 옮겨붙어 대형 화재가 된 것으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제 일어난 화재로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서 적십자사 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 주민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그 밖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LA 소방당국은 화재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특히 빈집에서 화재가 시작된다는 점을 매우 중시하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영킴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거세다.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었는데 원정 강도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정 강절도단은 국경을 넘어서 아예 중남미에서 강도 절도단들이 넘어와서 남가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국경을 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잡기 어렵죠. 실제로 남미인들로 구성된 원정절도 범죄단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주택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나 컬럼비아 등 남미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남미 절도 그룹들은 단기 비자, 무비자로 입국해 LA 등 남가주 지역 주택가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지만 범죄 직후 바로 출국해버려서 이들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최근 오렌지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벤추라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일대에서 이같이 남미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절도 관광그룹 란자스 인터내치오날레스 이런 조직원들이 저지르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절도 관광 그룹 조직원들은 절도 대상 주택을 점 찍은 후 그 주인이 집을 비울 때까지 감시하다가 침입해 귀중품을 싹쓸이하고 국경을 넘어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대형 금고 등을 훔치기 위해서 전문 장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국하기 전 훔친 물건을 본국으로 배송하거나 훔친 물건들을 판매해 현금으로 바꾼 뒤에 출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절도범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비자를 취득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라도 집을 비울 때 문을 잠글 것,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경우 주의할 것, 조명을 밝게 할 것,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적어둘 것, 집 열쇠에 이름이나 아이디 태그 부착하지 말 것, 집 열쇠 집 바깥에 비상용이라고 숨겨놓지 말 것, 사용하지 않을 때 차고문을 반드시 잠그어둘 것, 도둑이 숨을 곳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나 덤불 등은 잘 다듬을 것, 깨진 창문이나 열린 문을 귀가할 때 발견했으면 들어가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등의 남미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절도 관광그룹,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서 온 2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 액트가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원래 드림 법안은 17세 이전 미국으로 건너와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고졸 학력 인증을 받았고 대학 진학과 군복무 또는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신혼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를 포함해서 20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슈퍼볼 보셨죠? 네, 정말 경기도 재밌었고 하프타임 쇼도 좋았고 광고들도 인상이 남는 광고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주장으로 선정됐던 한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6살 때였던 2000년 미국에 이민 왔다가 불체자 신분이 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한인이 어제 슈퍼볼 명예주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UCI 심리사회행동학과 홈페이지와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박혜정 씨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간의 슈퍼볼에서 명예주장을 맡아 공격권을 정하는 코인토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팻 틸먼 재단으로부터 연구 기금을 수여한 3명의 학자와 함께 경기장에 나와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박 박사는 코인토스 참가 후에 팻 틸먼의 유산을 대표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며 민주주의 가치와 평등의 의미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박 씨는 다카 정책의 혜택으로 불체자의 추방 위기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 비용을 정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워드 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차량 등록비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무거운 차량일수록 사고 발생 시 사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 비용은 자동차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트럭과 SUV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통합교육부 노조 회원 90%가 표결을 통해 파업을 승인함에 따라 차후 LAUSD LA 통합교육부의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교육 차질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직원 노조는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임금 인상, 추가 인원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 여부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찬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의 노조 회원이 표결에 참여해 압도적인 96%가 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오는 18일 첫 파업 돌입을 예고했고 LA 통합교육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주중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LA 통합교육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통합교육부는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물가 인상 속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이 완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시행된다면 소속 학교들 카페테리아 직원, 버스기사, 경비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3만여 명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교사 노조는 이번 파업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다수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LA 자바시장 내 한인 의류업체들이 라스베가스로 총 집결했습니다. 춘계 매죽쇼와 어페로쇼 같은 굵직한 의류 트레이드 쇼들이 이번 주 라스베가스에서 동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미주 최대 규모의 의류 트레이드 쇼인 2023 라스베가스 춘계 매죽쇼가 15일까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라스베가스 어페러쇼는 이보다 하루 전인 어제부터 시작해 15일에 폐막합니다. 부인복 전문인 윈쇼도 역시 오늘부터 16일까지 라스베가스 시저스 호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세 개의 의류 트레이드 쇼에 참여하는 한인 의류업계는 550여 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찾은 방문객이 3,880만 명으로 지난해 기록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년 대비 20.5%가 증가한 3,880만 명이 방문했고 이로 인해 호텔 점유율 79% 평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라스베가스에서 CES 등 각종 박람회와 크고 작은 컨벤션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그 결과 약 500만 명의 출장객들이 라스베가스를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올 한 해 호텔 등 개발에 32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퐁텐블루 라스베가스는 올해 말 약 3,700여 개 객실을 갖춘 호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베네치아 호텔 그룹의 MSG 스피어 역시 올 하반기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건반악기에 대한 무료 온라인 교양 강좌를 엽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후 6시 LA 한인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건반악기의 역사라는 제목의 이 교양 강좌에는 이정아 파이프 올간 박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올간과 클라비코드, 합시코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까지 건반악기의 종류와 역사 등에 대해 강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가 오늘 16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 더블트리 호텔 부에나팍에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에 관한 대면과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진 세법과 연금 금융사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통해 기업 및 개인 은퇴연금의 변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 2022부터 23년 달라진 세금법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문가 3명이 함께 공동으로 대면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16일 목요일 오후 4시 더블트리 호텔 부에나팍에서 일단 대면으로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 자세한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의 일본계 은행이 유니온뱅크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기반한 은행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니온뱅크는 미국의 주류 은행인 US뱅크에 인수됐는데 소수계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영업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니온뱅크는 US뱅크의 모회사 US뱅콕에 인수되면서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노 키즈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저지주인데요. 뉴저지주는 자신들의 소셜 플랫폼에 10세 미만인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라고 공지한 것입니다. 식당 측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용 의자도 부족하고 미친 듯이 어지러운 것을 치우는 일,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통제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도록 압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공지 밑에 찬반 의견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정에 박수를 보인다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를 훈육하려 하지 않고 아예 망각하고 식당에 내버려두는 부모들도 있다 라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나이를 이유로 식당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MBC 방송은 이 식당의 노 키즈존 방침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슈퍼볼 정말 재밌었어요. 뭐 역대급 명승부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명승부였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아리조나 그랜데일의 스테이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57회 슈퍼볼 결정전이요. 일단 챔피언 결정전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 대결로 펼쳐졌는데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화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슈퍼볼 역사의 흑인들 쿼터백의 대결로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현재까지 16승 3패의 전력으로 한 번 이제 어느 팀이 최고의 승리를 가져가느냐는 진검승부였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관심이 가는 대회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경기 결과 종료 5분여 남기고 35대 35로 예측부로 종료 직전 치프스의 그 필드골 하나로 승부는 예상을 뒤엎고 치프스가 38대 35로 57회 슈퍼볼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치프스는 7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어제 해서 세 번째 슈퍼볼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어제 경기 상당히 재밌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흑인 쿼터백 대결 등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이 MVP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캔자스시티의 패트릭 마홈스가 받았죠? 예, 마홈스가 받았죠. 그 마홈스가 이번에 그 정규 시즌에도 5,000야드 이상의 그 패싱을 성공시키면서 당연히 그 우승만 한다면 MVP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가장 그 어제 경기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 특히 재밌었던 것이 풋볼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장면이 펼쳐졌죠. 38대 35로 이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35대 35로 동점이 됐잖아요. 동점을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두 점이 나오지 다시 공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2포인트 컨버전이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치다운에 성공한 팀이 보너스킥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공격을 해서 그 골라인을 넘어가서 타치다운을 성공을 한다면은 2점이 주어지죠. 그래서 진짜 1점이 더 필요할 때 모험을 걸었는데 치프스가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경기 얼마 안 몇 초 전에 필드골 하나 내주면서 아쉽게도 챔피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특히 흑인 쿼터백 그 자렌 헐스 선수의 그 활약. 대부분 그 쿼터백은 패싱으로서 점수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 선수는 직접 뜁니다. 러닝백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또 굉장히 초반에 1쿼터, 2쿼터에서 두 개의 그 타치다운을 하면서 정말로 자렌 헐스가 우승만 한다면 MVP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필드골 하나라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 경기 전에 했던 슈퍼볼 경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쇼 그리고 또 가장 지금 인상적이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프타임 쇼 등등 이 쇼도 크게 관심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보니까 그 경기 전 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재밌었겠지만은 특히 저는 관심을 끌었던 게 그 예비역군인 4명을 이렇게 나이 드신 노병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이제 초대를 하고 그리고 대형 국기 앞에서 그 위로 비행기 4대 F-18 그 코넷이라는 그런 비행기가 4대가 지나갔는데 그 승무원이 조종사가 전부 여자 승무원이었대요. 여자 조종사. 그래서 거기에 애국가 나오는데 애국가 나올 때 많이들 애국가 나올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수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단했고 또 리한나가 두 번째 아이를 갖고 있는데 하프타임 쇼 역시 관심을 끄기에 충분했어요. 특히 그 수없이 많은 그 하얀 옷을 입은 백댄서들의 그 댄스는 정말로 하프타임 쇼가 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무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경기였다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결과는 38대 35로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캔자스시티가 누르고 승리를 하면서 MVP는 아까 말씀한 대로 죄송합니다. 쿼터백 갑자기 너무 이게 큰 뉴스가 이게 말이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일단
멋진 그런 슈퍼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닉스에서 열렸던 이 골프 해방구, 갤러리들이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맥주 마시고 아주 재밌는 이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골프 대회도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PGA 투어가 애리조나 스카트데일에서 TPC 스카트데일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이 대회는 그 WM 피닉스 오픈이라는 대회를 열렸는데 어제 그 경기를 보면은 뭐 고성, 음주, 야유, 파도 타기 등등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경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명의 그 그 갤러리가 동원이 됐는데 한국 선수들이 이런 경기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상위 입장을 좀 기대했습니다만은 일단 특급 대회가 됐어요. 특급 대회가 된 이유는 그래서 우승자에게 35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리브 골프를 의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PGA 투어에서 10개 대회 이상 되는 그런 대회를 특급 대회로 승격시키면서 고액의 상금을 내걸고 리브 골프와 이렇게 맞선다. 그래서 리브 골프로 떠난 선수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골프계에서 떠돈다 그러는데 일단 임성재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1언더파로 공동 6위에 오르는 선전을 보여줬고요. 한국 선수의 성적은 김시우 23위, 이경우 42위, 그리고 기대주였던 영건 김주영은 50위에 그쳤는데 지금 김주영 선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주영 선수가 2천만 달러 계약 후 첫 대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후원 계약을 받은 김주영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꼭 장외에 입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정신적인 것 때문에 샷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경기에서 한올에서 물에 2번씩 빠지는 그런 장면도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선수가 너무 큰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런 좀 부진한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승에는 작년도 2대 챔피언 카나다의 스카치 세플러가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하면서요. 골프 해방구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우승 상금으로 360만 달러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착륙할 것이냐 경착륙할 것이냐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 매번 틀리게 나오고 있죠. 틀리게 나오고 있다라고 매번 저희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선 괜찮다, 어디선 위험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넘어선 제3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랜딩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확산한 배경은 당초 예상과 어긋난 각종 경제 통계들입니다. 이렇게 예상된다, 저렇게 예상된다라고 했지만 상무부, 노동부 발표한 것들 보면 예상을 모두 빗나가고 있죠. 특히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 지난 1월 비농업 일자리 51만 7천 개 증가는 시장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상회한 수치입니다. 또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제조업 분야도 평균 주당 가동시간이 1.2% 상승하면서 성장을 이어갔고 공장의 가동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늘어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노랜딩 시나리오는 아직 소수설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많은 전문가가 경기 침체나 소강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 경제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06년의 경우 금리 인상이 고용시장 영향을 미치는 데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월 CPI는 10월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5%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10월 0.5%에서 11월에는 0.2%, 그리고 12월에는 0.1%로 내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에 다시 올라서 최근 3개월 사이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도 1월 미국 CPI가 여전히 연준 정책 결정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수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추가 기존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준의 견해에는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3개월간의 물가 상승 둔화 추세를 무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시장 가격에 반영된 수준보다 연준이 금리 고점을 더 올려야 할 것으로 보는 시장의 베팅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CPI 상승에 대한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며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 인공지능 이 챗 GPT 때문에 세계적인 열풍이죠. 이로 인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 챗봇 기반 서비스를 잇따라 발표하자 텍스트, 이미지 등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생성형 AI 질문에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문 작성, 시나 그림 등 예술 창작까지 하는 등 생활 업무 방식에 지금보다 훨씬 깊숙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술 창작 같은 경우에는 창작물을 예전에 렘브란트 그림처럼 만들어달라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그려주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막대한 컴퓨터 연산이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엄청난 재정적, 지적, 컴퓨팅 자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빅테크일 수밖에 없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미국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체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경쟁사 전기차에게도 개방해야 할 전망입니다. 미국 교통부가 이번 주에 테슬라 슈퍼차저로 경쟁사 차량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요건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행정부가 전국의 전기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총 75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